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누구나 깨끗하고 건강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기업 지오그리드 대표 김기현입니다. 저희 뉴팩터는 드론 안전기술 개발을 주 주제로서 사업에 임하고 있는 창업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랜차이즈 공급망 체인을 만들고 있는 프랭킷 대표 정상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을 위한 초개인화 속옷 플랫폼 플라를 운영하고 있는 라이크나 대표 이예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원단 및 부자재의 색상 유사도를 수치화해서 비교해서 유사도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식회사 H세컨 대표 함충민입니다. 그날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굉장히 좋은 상을 받았고요. 저한테 수상을 해주신 그 대표분이 저희한테 투자 의사를 밝혀주셔서 지금 투자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데모데이가 끝나고 참 그 사이에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데모데이 당시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시제품 제작에 착수하고 있어서 제품 디자인 설계를 진행 중인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설계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시제품이 만들어져서 이제 MVP 테스트를 진행 중인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요즘도 데모데이 전도 바빴지만 데모데이 후도 똑같이 바쁜 그런 스타트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데모데이가 끝나고 이제 팀원들과 같이 플랫폼 리뉴얼 작업을 하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지금 속옷이 사실 비수기거든요. 속옷은 보통 여성들이 날씨가 더울 때 많이 입으시는 의류, 많이 구매하시는 의류이다 보니까 이제 이 비수기 기간 동안 성수기를 대비해서 좀 더 나은 경험을 드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더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리뉴얼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데모데이에서 IR 발표 잘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도 가져주셨고요. 그 이후에 GT 코리아라고 해서 킨텍스에서 이제 섬유 관련 기기 박람회가 있어서 참가하게 돼서 거기서 많은 응대도 하고, 그때 또 연락 주신 분들한테 방문해서 시연 서비스 및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사실 여행 사업을 한 20년 정도 했던 경우고요. 제법 재밌게 여행사를 운영을 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여행업에 직격탄이 됐던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가장 좋아하는 일 중에 하나였던 여행 사업을 제가 접을 수밖에 없었고, 한 1년 정도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거의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절반 가까이 했던 일을 멈추고 다른 일을 찾는다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1년 정도 이 일 저 일 좀 고민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그 수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상수도에 관련된 그 사업들이 아직은 제가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좀 더디게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서 이 아이템을 이제 찾게 됐습니다. 올해 2023년 초에 경희대학교에서 물리학과 관광학을 졸업하고 현재 전업으로 창업에 임하고 있는 창업자입니다. 제가 뉴팩터를 하기 전에는 저희는 통통이들이라는 아이디어로 바닥에 붙이는 평판형 담배꽁초 수거함을 만드는 걸로 처음 창업 인생을 시작하였었습니다. 이제 해당 아이템을 진행하면서 단순히 그 아이템 이상으로 창업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그렇게 배운 지식을 활용해서 지금 뉴팩터에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외고에 재학하면서도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드론을 날렸었어요.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항상 하늘에 대한 동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전망을 좋아했었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 높은 곳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나 헬리콥터 같은 그러한 비행체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행체를 제가 직접 조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드론이었고요. 그런 계기로 저는 드론을 시작했었고, 그 인연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2017년부터 그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단체복 사업체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정부에서 이제 모임을 못 모으게 하다 보니까 저희는 사람이 모여야 되는 비즈니스고, 그래야지 옷들을 맞춰서 행사를 하는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 저희 산업업계가 되게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희와 거래관계에 있었던 666버거라는 프랜차이즈가 저희 쪽에 유니폼을 제작 의뢰를 했을 때 저희가 한 장 한 장 제작이 가능하다 보니까 일일이
가맹점주들이 필요한 물건들에 대해서 저희에게 요청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본사에서도 계속 번거로움을 느끼시고 실수도 많아지시고 하다 보니까 제가 아예 그 666버거에 가맹점주들이 직접 유니폼을 구매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666버거 본사 측에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점주들이 구매할 수 있는 전용 유니폼 쇼핑몰을 먼저 만들어줬었습니다. 근데 그게 666버거 전용 유니폼 쇼핑몰이었는데 이게 반응이 오히려 되게 좋아서 666버거 측에서는 유니폼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올려달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게 프랭키시의 고도화가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학생 창업자였는데요.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법인 설립을 해서 현재 이제 대학교 졸업 이후에도 약 2년 반 동안 창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업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국문학을 전공했는데 경영을 이중 전공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에서 교환학생을 갈 계기가 있어서 미국에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벤처 경영,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워낙 이런 기업가 정신이 투철한 나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업 안에서 실제로 교수님이 각자 본인이 느끼는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아이템을 하나씩 발견해오고 그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까지 학기 내에 개발하는 것을 과제로 주셨는데요. 그 수업을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지금의 플라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가장 제가 느끼고 있던 불편한 문제가 속옷이었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판매하는 속옷은 국내에서 판매하는 속옷과 그 형태도 다르고 사이즈 체계 자체도 달라서 그 속옷을 잘 구매하는 것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다가 미국 내에서는 이미 굉장히 많은 온라인 브랜드가 각자 개인에게 자기에게 잘 맞는 속옷을 찾을 수 있는 큐레이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착안을 해서 이를 적용한 속옷 플랫폼을 구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네. 저도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잘 몰랐는데 한 5, 6년 차 지나고 나서 조금 그런 사업적인 아이디어나 사업을 경영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다는 거를 알게 됐고요. 가방도 만들어서 팔아보려고 클라우드 펀딩도 해보고 플랫폼 서비스도 예비 창업 패키지 이런 것도 지원해보고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아서 최종적으로는 현재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솔직히 좀 많이 힘들긴 하지만 적성에는 더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회도 없으시고? 예, 후회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투자, 이게 투자잖아. 설비 투자는 이렇게 용어를 따로 불러. 그 법인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최소의 자본금이 당시에 1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100만 원조차도 없어서 카드로 대출을 100만 원을 받아서 창업을 2020년 11월에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벌써 흘렀죠. 그리고 정말 그 3년 동안 저희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너무 정말 다양한 노력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행 사업을 할 때는 지원 사업이라는 제도 자체도 몰랐던 경우였거든요. 근데 이 돈 없이, 자본금 없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제가 생각했던 제품들을 개발하는데 많은 돈들이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제가 체크를 해봤더니 이제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150번 정도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한 50번 정도 제가 선정이 돼서 정부에서 그 개발할 수 있는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그런 돈들을 자본금을 제가 갖게 되고 그런 자금을 통해서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서 느낀 거는 제가 예전에 여행사 할 때는 사실은 이게 스타트업의 마인드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 재밌게 하면서 남 부럽지 않게 그냥 생활하는 정도였는데 이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전혀 모르는 분야에 제가 뛰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잘 알고 계신 것들을 스타트업으로 창업을 해서 하시게 되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힘든 점도 굉장히 많았고 막상 이제 나와서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전에 직장 생활을 해서 했을 때 협력업체들이랑 일했던 거는
제가 몸담고 있던 회사의 백그라운드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는 걸 많이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있던 네트워크들이 제가 사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서로 사업자의 입장이 되고 나니 그분들께서도 이제 본인들의 입장이 있어서 쉽게 도와주시는 것이 원활치는 않구나 라는 걸 좀 많이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좀 더 준비를 많이 하고 창업을 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미어키트 프랜킷 대표 정상호입니다. 저희는 외식업 IP 기반 브랜드 커머스 통합 솔루션을 진행하는데요.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혼자 고군분투한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만큼 뭐 소속감도 없고 뭐 여러모로 정보나 그런 지식 같은 게 부족하다 보니까 혼자 머리가 깨져가면서 뭔가 장사를 했었는데, 근데 장사에서 사업으로 넘어온 기점이 딱 이런 보육센터, 저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 캠퍼스타운이었던 것 같아요. 임대료뿐만 아니라 뭐 직원들 고용할 때도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출이 되는데, 근데 이런 보육센터에 들어오면 장점이 뭐 사무 공간에 정말 쾌적한 공간을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열심히 사업하면서 정부 지원금도 주실 때도 있고, 전문직들, 그 변호사분들이나 회계사, 변리사, 기타 등등의 전문직 분들, 저희 사업체에 정말 필요한 전문가들을 붙여주면서 말 그대로 엑셀러레이팅을 해주시는 것 자체가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가들에게 굉장히 좋은 메리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보육센터들을 잘 이용하시고,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들을 잘 수행하시면서 사업을 스케일업 해 가시는 게 정말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창업한 지 3년 정도 된 스타트업인데요. 아직 그 외부 투자를 한 번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정부 지원 과제 위주로 계속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어느 정도 성과를 만들고 나서 이제는 외부의 투자자분들의 어떤 평가를 좀 받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마침 이제 캠타에서 진행하는 데모데이를 알게 됐고, 저희 기업에 대한 평가를 조금 객관적으로 받고자 지원하게 됐습니다. 사실 예상은 잘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데모데이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예비 창업팀에 가까웠고, 이제 올해 막 법인을 낸 만큼 업력도 적고, 그리고 이제 막 성장해 나가는 단계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제로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좀 많이 부족한 점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감사한 마음이 있었기도 하고요. 저희가 사실 여기 경희대 캠퍼스타운에 들어왔을 때 저희가 꼴찌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저희한테 매번 장난으로 그냥 너네 꼴찌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서도 격려도 되게 많이 해주셨었는데, 근데 그 데모데이에 나갈 팀들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컨슈머 테크 부분 1등을 차지했는데, 그때의 기분은 정말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좀 많이 얼떨떨하긴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고벤처 포럼과 경희대 캠퍼스타운이 같이 진행을 했던 피칭 대회에서 1등을 해서 올라가게 되었었는데요. 사실 그때가 제가 좀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팀원들과 이제 새로운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힘든 과정에 있었는데,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어서 내가 가고 있는 게 그래도 틀리진 않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그런 고군분투하는 모습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게 이 창업계 문화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제 아이템에 대한 확신이 있거든요. 뭐 이거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어떻게 보면 건방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10팀 안에 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좀 아이템 자체가 또 건물을 매니지먼트하는 그런 아이템이다 보니까 그 좀 눈에 띄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팀 안에는 들겠다라고 사실은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행히 10팀 안에 들어서 결과도 좋게 나와서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되면요, 어떤 리스크가 작동되냐면 그런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초기 배치를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예요. 처음 IR 발표를 할 때만 해도 장표도 정말 제가 보기에도 함께 발표를 했던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뒤처지는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IR 발표를 할 때 순서나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어떤 식으로 VC 분들의 이목을 끌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전무했는데 경희대학교에서 이제 많은 멘토링 서비스와 함께 이제 저희 IR 피칭 관련에 대해서 피드백도 많이 주셨고 같이 발표하는 다른 발표자들의 이제 장표를 보면서 이제 여러 부분으로 참고하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런 예비 IR이나 이런 IR에 참가를 할 때마다 조금씩 발전을 하는 게 많이 느껴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환경을 조성을 해주셨고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발표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발표 태도에 대한 코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이에 더해 저희가 실제로 발표를 진행했던 캠타비전 발표 환경 역시 이제 단순히 저희가 제한된 환경에서 했던 이전 환경들에 비해서 훨씬 오픈되고 넓고 크고 그러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저희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발표를 학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이런 데모데이 자체를 나간 게 처음이다 보니까 사실 노련미 같은 게 전혀 없었어요. 근데 캠퍼스타운에서 붙여주신 코치님, 이중성 코치님이 그 저희 서비스를 잘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의 그런 사업 진척도를 보시면서 그 피칭에 대한 전략을 짜주셨는데 그게 좀 잘 풀렸던 것 같습니다. 놀랐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에서 열렸고 대기실 따로 마련을 해주셨는데 가는데 케이터링 뷔페가 엄청 으리으리하게 차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확 긴장이 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캠타에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주신 것을 보고 다른 대표님들도 긴장을 하고 발표를 준비하시는 걸 보면서 와 진짜 잘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뭐 소풍벤처스나 아니면 크립톤, CNT테크 등 다양한 하우스에서 심사위원분들이 오셔서 더 몰입해서 발표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조건 잘 보여야 한다 이렇게. 네. 우선 긴장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창피한 얘기지만 뭐 성가대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리허설을 열심히 안 해서 굉장히 창피를 당한 전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항상 남들 대중 앞에 있을 때는 트라우마처럼 저를 억제해 오다 보니까 혹시나 제가 생각이 안 나더라도 그냥 연습한 대로 입이 움직일 수 있도록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모의 연습을 최대한 사무실에서 어디서든 운전할 때든 계속 외워서 줄줄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또 중간에 잠깐 정신줄을 놨지만 연습한 대로 잘 나와서 너무 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다음에는 좀 더 평정심을 찾을 수 있도록 자주 이런 경험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데모데이를 하기 전에 한번 국장님이 데모데이 나가는 팀들을 다 불러 모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각 팀 대표들에게 포부를 한마디씩 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냥 질렀습니다. 네, 저는 꿈을 크게 가져서 1등하고 500만 원 받고 투자도 받고 싶습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질러는 놨는데 여기서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거나 아니면은 질문이 좀 날카롭게 들어왔는데 내가 대답을 잘 못하면은 완전 망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올라갔었는데요. 의 대상은 축하합니다. Like Not. Like Not은 체험 데이터를 활용한 초개인화 소공 플랫폼 쿨라를 현재 서비스하고 있죠. 여성들의 이 소공 고민을 풀어주는 쿨라. 앞으로도 굉장히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라이크넷의 이혜린 대표님 수상 진행하겠습니다. 대상 결과를 받았을 때는 그냥 다행이다. 네, 그래도 말한 건 지켰구나라는 안도감이 좀 있었고요. 저희 팀원들 슬랙방에 이제 대상 탔을 때 이제 팀원들이 다 막 와 이렇게 난리가 났거든요. 다들 신기하고 막 환호성을 지르느라고 그때 좀 팀원들에게도 많이 동기부여를 해드린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일상적인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제 심리적으로 좀 더 자신감이 생긴 것 같고요.
뭐 투자 유치 가서 설명을 할 때도 그동안에 연습하고 멘토링 해주신 것들이 조금씩 자양분이 돼서 이제 돌발적인 다른 분들 투자자나 아니면 구매자분들의 질문에 있어서 조금 응대가 자연스러워진 것 같고 확실히 시간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서 다행이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라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저희 부모님이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셨는데 그때 데모데이를 생중계를 같이 보시면서 약간 상원이가 이런 걸 하고 있구나 라고 조금 대견해 하시는 그런 전과 후에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여러 뭐 데모데이나 이런 경진대회에 나가면서 저희 제품을 선택하지 않으셨던 그 우리 심사위원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캠타 처음에 이제 저희 나가고 나서 뭐 예선 통과돼서 결선에 올라갔을 때 그 각 투자 회사들마다 이제 멘토 분들을 다 붙여주셨어요. 근데 그 회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절대로 선택하지 말아야지. 이제 제가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계속 저희를 선택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회사는 저희가 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저희를 되게 좋게 이번에 그 데모데이 하면서 평가를 해주셨고 수상할 때도 그 대표님이 나오셔가지고 저한테 상을 주시면서 저는 일부러 아는 체 안 했는데 상 주시면서 뒤에서 살짝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여러 번 봤죠? 그래서 아예 제가 근데 뭐 잘 안 됐죠? 이랬거든요. 막 웃으시더니 명함을 주시면서 그 연락하라고 관련된 펀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지금 투자 검토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참 세상은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스타트업에게 데모데이는 스스로에게 돌아보는 계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를 다른 분들한테 소개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를 꼼꼼하게 돌아보고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어떤 부분을 부각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된 것 같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창업을 할 때 생각을 안 하고 창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책에서 봐서 저도 많이 생각을 하고 창업을 했다고는 생각했지만 실제로 데모데이를 준비하면서 느끼게 된 거나 그리고 세일즈라는 부분에서도 저희가 강점으로 표현해야 될 부분이 데모데이나 이렇게 VC분들한테 투자 유치 설명회를 하면서 생각했던 포인트들로 인해서 변경된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자신과 자기 회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기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던 것 같고 사실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대표의 진짜 업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자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투자나 아니면 사업을 잘 운영하는 것도 대표에게 중요한 일이겠지만 결국 대표의 가장 큰 역할은 팀원들도 자신의 젊음과 시간을 쏟아부어서 만들고 있는 이 기업과 이 임팩트를 다른 사람들에게 잘 브랜딩하고 마케팅하는 것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데모데이이고요. 그리고 정말 스타트업에 있다 보면은 수명이 단축된다고 할 정도로 열심히 일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세상에 없던 것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팀원들이 밤새면서 매일매일 노력하는 것들을 저는 5분 혹은 7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압축을 해서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니까 그게 가장 저는 압박감이 심하기도 하고 또 동시에 대표가 굉장히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키운 내 새끼를 세상에 처음 보이게 하는 자리인 것 같고 평가받는 자리다 보니까 냉혹하기도 하지만 그 기회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복귀와 개선을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사업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는 든든한 동행자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물기술이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K-워터가 하나의 또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또 지오그리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역할을 좀 담당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뉴팩터는 앞으로 우수한 안전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모든 드론에 꼭 장착되어야만 하는 안전기술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안전한 하늘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지속해서 노력하는 뉴팩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에도 고비가 되게 많았고 이제 앞으로도 고비가 또 있을 텐데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많은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서비스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열심히 찾다 보면은 언젠가는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지금은 이 여성들이 언제까지 불편한 속옷을 참고 입어야 할까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고요. 꼭 해결하는 모습 10년 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섬유산업에 그래도 조금은 다른 활로나 개척점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회사가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됐고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도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섬유산업이 새로운 시장을 노릴 수도 있는 그거의 기틀을 저희 회사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창업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본인이 갖고 있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되고 그러면서 희생해야 될 것도 많고 책임감도 굉장히 높은 직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창업을 하실 각오가 있으신 분들이시라면은 뭐 제가 누군가한테 조언을 하거나 뭐 훈수를 두거나 이럴 입장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열심히 하시기를 응원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행 쪽으로는 나름 재밌었습니다. 책도 내서 뭐 베스트셀러 작가도 해봤고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 150번 이상 다녀오기도 했고 책 제목은 이탈리아 자동차 여행이라는 책이고요. 그 책을 내자마자 거의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요즘 근데 다시 또 베스트셀러로 올라가 있습니다. 네. 하면 될까요? 아, 대상이요? 사업 오픈할 때, 처음에 준비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직장 다니면서 이거 준비를 하려고 육아까지 겹치다 보니까 조금